자, 이제 앞의 내용에 연결해서 사이클로헥세인의 최어폼 자체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시험에서 일단 사이클로헥세인의 최어폼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정한 형태고 이 최어폼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최어폼만의 성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옆에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주보는 두 결합은 항상 평행관계다. 앞의 내용에서 제가 그리는 방법에서 소개했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굵은 까만색 선으로 그려진 부분들, 이것들이 모두 다 평행한 관계로 놓여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주보는 두 결합은 항상 평행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까만색 결합들도 다 평행한 관계고 파란색 결합들도 다 평행한 관계고요. 빨간색 결합들도 전부 평행한 관계다.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결합이 평행한 관계고 요게 평행하고 요게 평행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용어가 새롭게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축 방향이라고 하는 엑시얼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적도 방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쿼토리얼. 이렇게 해서 엑시얼, 이쿼토리얼 두 가지를 이제 각각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탄소마다 지금 결합선을 고리에 있는 결합 빼고 나머지 결합선이 원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표시한 거예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 선분으로 표시한 이 결합선들이 바로 이쿼토리얼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도 방향. 이걸 사람들이 이제 적도 방향이라고 부르자 하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뻗어 있죠. 이런 게 전부 이쿼토리얼. 그 다음에 전부 위아래로 이렇게 빨간색 결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합들, 요 결합들만을 엑시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모든 사이클로헥센의 체어폼에서 요 한 탄소에 붙어 있는 고리 바깥쪽에 있는 요 고리 내부의 결합 빼고 고리 바깥쪽에 있는 결합은 언제나 두 개인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엑시얼이고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쿼토리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분들의 그 결합선들의 방향에 따라서 엑시얼, 이쿼토리얼 이렇게 둘로 구분을 지으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명심하시면 좋은 것이 여기에 보시는 그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냈거나 아니면은 이걸 또 펜으로 잠깐 바꿔서요. 만약에 사이클로헥세인 구조가 이렇게 하나 그냥 최어폼으로 그려져 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평면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쐐기, 또 여기에 쐐기, 여기에도 쐐기, 여기도 쐐기 이런 식으로 각 탄소마다 돌출되어 있는 방향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배열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여기에 붙어 있는 요 치환기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치환기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 한 탄소에 붙어 있는 결합선 중에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결합하고 여기다가 밑에 있는 요 빨간색 결합을 연결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결합선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이 두 개를 본다면 이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이 파란색이 돌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요 빨간색 결합이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요 파란색보다는 상대적으로 뒤로 후퇴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결합선을 보시게 되면요. 그 바로 옆에 이게 지금 포인터로 또 바꿔야지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파란색이 돌출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결합이 엑시얼 방향이 후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탄소를 보시게 되면요. 오히려 여기서는 엑시얼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엑시얼 방향이 돌출이고 상대적으로 요 이쿼토리얼 방향이 후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돌출 방향으로만 이렇게 표시해 놓게 되면 요게 만약에 하나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요 결합선 하나를 갖다가 만약에 엑시얼이 아니라 이쿼토리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쿼토리얼. 그럼 그 옆에 있는 돌출 방향은 여기가 이쿼토리얼이면 그 옆에 있는 돌출 방향은 엑시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엑시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다시 그 옆자리로 가면은 여기는 다시 이쿼토리얼이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결합에 비해서는 돌출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쿼토리얼. 그 옆에는 엑시얼, 이쿼토리얼, 엑시얼 이런 식으로 엑시얼하고 이쿼토리얼이 한 번씩 교차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이제는 뭐가 액시얼이고 뭐가 이코토리얼인지 바로바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하나의 규칙성을 이렇게 하나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구조 중에서 또 하나 요걸 이제 좀 지워놓고 보시게 되면요. 여기 밑에 써 있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걸 알아두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문제 풀 때도 아주 편리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에서 이쿼토리얼 방향의 결합은 항상 이웃자리의 모든 결합들과 고시 관계를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을 다시 이렇게 뉴먼트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탄소, 만약에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요 두 개의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향에서 뉴먼트 형식으로 쳐다봤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탄소가 앞에 딱 보일 거고요. 그 둘 사이에 이 탄소가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결합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자리로 결합선들이 이렇게 뻗어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그린 요 결합은 액시얼,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그리는 게 이쿼토리얼이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탄소들은 가리워져서 안 보이게 되고요. 그 두 탄소 사이에 탄소 하나가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요 뒤에 가려진 탄소는 안 보이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결합이 하나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최후 폼은 어쨌든 완벽한 스태거드 폼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뒤쪽에 있는 탄소의 결합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여기가 이쿼토리얼 방향이잖아요. 이쿼토리얼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이쿼토리얼 방향의 치환기는 바로 그 뒤에 있는 탄소가 이웃자리 탄소죠. 이웃자리에 있는 이쿼토리얼 방향이든 액시얼 방향이든 관계를 딱 보시게 되면 어때요? 60도 각도로 엇갈려 있는, 여기도 60도 각도로 엇갈려 있는 이런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이쿼토리얼 방향은 이웃자리에 있는 치환기들이 액시얼 방향에 있건 이쿼토리얼 방향에 있건 무조건 고시 관계가 성립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하나쯤 알아두시면은 나중에는 그냥 이쿼토리얼이라는 거, 어떤 치환기가 이쿼토리얼에 붙어 있다라는 거 하나만 딱 알아도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치환기하고 전부 고시 관계가 된다는 거를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에서 이웃자리의 두 액시얼 결합들만이 안티배열을 가질 수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요 탄소하고 요 탄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액시얼 방향 결합하고 여기에 있는 액시얼 방향의 결합, 요 두 개가 하나는 위로 뻗어 있고 하나는 아래로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탄소하고 요 탄소 두 개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쳐다보게 되면, 아니, 수직 방향이 아니라 뉴먼트 형식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뻗어 있으니까 180도 각도겠죠. 또는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탄소가 앞에 있는 탄소고요. 그 뒤에 있는 탄소의 결합선 중에서 액시얼 방향이 요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액시얼하고 뒤에 있는 액시얼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180도 각도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상태죠. 요걸 보고 우리가 안티배열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에서는 이렇게 고시 배열은 언제나 이쿼토리얼에서만, 그 다음에 액시얼 방향과 액시얼 방향만이 안티배열이 딱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 저거 뭐 그냥 딱 보면 알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머릿속에서 미리미리 챙겨두지 않으시면요,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시험장에서 떠오르면 이거 굉장히 쉽고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강조를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고리반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고리반전. 고리반전은 앞에 사각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고리반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여기 위로 요 두 탄소에 비해서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요 탄소가 여기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 탄소가 된 거다. 여기랑 매칭을 시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탄소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나머지 요 두 탄소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링 플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링 플립도 그리는 걸 연습을 좀 본인들이 많이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링 플립을 그릴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평행한 선을 그린 다음에 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최후폼을 하나 그렸다면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또 그려보셔야 돼요. 처음에 할 때는 반대로 그리는 게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링 플립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탄소가
이 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탄소가 요 탄소예요. 이렇게 요 탄소랑 요 탄소랑 매칭이 되는 탄소로, 그래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링플립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어쨌든 이 고리 반전이 되게 되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생해요. 여기에서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게 전부 다 지금 이쿼토리얼 방향이에요. 근데 이쿼토리얼 방향이 링플립을 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전부 엑시얼 방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엑시얼 방향은 다시 링플립하면 어떻게 돼요?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엑시얼이 이쿼토리얼이 되고 이쿼토리얼이 엑시얼이 되고 이렇게 서로서로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빨간색 선이 전부 엑시얼이죠. 그리고 파란색 선이 전부 이쿼토리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요, 이 빨간색 선은 엑시얼이고 파란색 선이 이쿼토리얼인데, 윙플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파란색 선이 전부 엑시얼이 돼버리고 빨간색 선이 전부 이쿼토리얼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아까 제가 그 위에 그림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탄소를 요 탄소로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규칙이 나오게 되는데, 링플립이 되면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끔씩 착각을 하시는 것이, 링플립을 하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여기가 이제 두 결합선 중에서 빨간색 결합하고 파란색 결합 중에서는 위에서 내려다 볼 경우에 요 빨간색 결합이 돌출이고 파란색 결합이 후퇴겠죠. 근데 링플립을 한 다음에 요 탄소를 보세요. 이 같은 표시한 탄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링플립을 해도 엑시얼에서 이쿼토리얼로 변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빨간색 결합이 파란색 결합보다 돌출이 맞아요. 그러니까 쐐기와 점선으로 표시한 이런 표현에서 링플립을 했다고 해서 쐐기 점선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엑시얼하고 이쿼토리얼 두 관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반전에 의해서 엑시얼하고 이쿼토리얼 사이가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요거를 실제 분자 모형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을 이렇게 각각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모양을 일부러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쪽에 붙어 있는 녹색이 전부 다 보시다시피 체어폼에서 이쿼토리얼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엑시얼 방향에 놓여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링플립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탄소를 이렇게 하나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버려요. 이것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돌려버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트폼이 됐어요. 보트폼이 됐는데, 그 보트폼이 된 다음에 나머지 이 반대쪽에 있는 탄소 하나를 이제 위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요거 사이의 관계가 이제 딱 지금 벌써 눈치채셨죠? 아까 분명히 이쿼토리얼 방향을 녹색으로 놔뒀고요. 엑시얼 방향이 이 흰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딱 두 개의 원자만 위아래로 뒤집어졌을 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시얼하고 이쿼토리얼 방향의 색깔이 그대로 1대1로 딱 정확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변형이 일어난 거죠.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링플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탄소 하나만 기준으로 볼게요. 그냥 이 탄소를 하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탄소 하나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링플립이에요. 근데 그때 쐐기 점선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요거랑 위치가 앞뒤로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로 엑시얼 방향으로 가 있을지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가 있을지 요 정도의 차이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링플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엑시얼하고 이쿼토리얼 사이의 전환,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이 링플립 되는 그 관계를 각각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써 있는 거, 이것들 항상 명심하시고요. 절대로 쐐기와 점선 이런 거 변하지 않습니다.